한국인 연령대별 순자산, 당신은 어디쯤일까? 여러분, 자산이 많다, 적다 라는 말이 참 많이 오가죠. 그런데 막상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순자산이 실제로 어느 만큼인지, 그리고 이 수치가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순자산이 무엇인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죠. 순자산 net worth이란 자산, 부동산, 금융자산, 예금 등에서 부채 대출, 신용채무 등을 뺀 금액입니다. 즉, 내 것이 진짜 얼마인가라는 숫자에 가깝죠.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평균 가구 자산은 약 5억 4,022만 원이었고 부채는 약 9,128만 원으로 조사되어 순자산은 약 4억 4,89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숫자가 우리 전체 가구 평균이라면 연령대별로는 어떨까요? 그 차이가 매우 크고 거기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연령대별 순자산 현실, 나이 들수록 많다? 통계청 및 통계포털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대별 순자산에도 뚜렷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2024년 기준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순자산은 약 5억 8천만 원으로 나왔고 50대 가구주에서는 약 6억 1천만 원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30대 가구주의 순자산은 약 3억 6천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낮습니다. 이처럼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순자산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강하죠. 그럼 각 연령대별로 특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20대, 30대, 축적의 시작, 그리고 부채의 무게. 20, 30대는 자산을 막 모으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아요. 30에서 39세 가구주의 평균 자산이 약 3억 6천만 원이지만 대출 등 부채가 많아서 순자산이 그만큼 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부담, 생활비 증가, 비혼 소형 가구 증가 등의 요소가 자산 형성 속도를 늦추고 있죠. 또한 통계에서도 39세 이하 가구의 자산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즉, 축적이 더뎌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연령대에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젊음이 가진 최대 장점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자산을 조금씩이라도 모으고 부채를 관리하면 앞으로의 30에서 40년을 통해 성장 여력이 아직 매우 크다는 뜻이죠. 40대, 모으는 시기, 반등의 분기점. 40대는 자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통계상 40에서 49세 가구주의 평균 자산이 약 5억 8천만 원대였고 순자산이 그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이 시기는 소득이 비교적 안정되고 부채가 정리되거나 줄어들고 부동산 및 금융자산이 축적되면서 시너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집은 있는데 대출이 많다거나 자산은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결국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에게 중요한 건 자산 규모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구성하고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50대, 최고 정점 혹은 선택의 시기. 50대는 많은 가구에서 자산의 절정에 위치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50대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이 약 6억 원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은퇴 준비, 자녀 교육 마무리, 자산 재편 등의 과제가 함께 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시기의 유동성 확보입니다. 50대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잘 갖췄다면 은퇴 이후에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집은 있지만 빚이 많다거나 자산은 있지만 위기 대응 여력이 없다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위험 자산의 비중 조정, 소득이 줄어들 때를 대비한 안전망 확보, 그리고 자녀 세대, 이전 상속 준비 같은 재정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60대 이상, 축적 끝, 아니 지속해야 하는 시기. 60세 이상 가구주의 순자산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이 시기에 도달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통계상 60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이 약 5억 2천만 원이라는 수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유동성이 낮아 위기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후 살아야 할 시간이 더 길다는 현실이 자산 운용에 큰 과제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60대 이상이라도 자산을 지키고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즉, 단순히 모은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자산을 어떻게 현금화하거나 수익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연령대별 순자산이 주는 시사점과 전략, 이 통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젊을수록 축적할 시간이 많다. 자산은 나이만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 구조적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 부동산에만 집중하면 유동성 리스크가 커진다. 평균이라는 숫자에만 머물지 말고 당신의 위치, 중위값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은퇴 이후 대비는 미리 시작해야 한다. 자산보다 부채,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젊다면 부채를 줄이고 금융자산 플러스 투자 자산을 미리 준비하라. 2. 40대, 50대라면 자산 규모를 키우면서도 유동성과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라. 3. 60대 이상이라면 모은 자산을 지키고 기대 수명을 고려해 자산 운용을 재정비하라. 마무리. 순자산은 숫자만이 아니라 인생의 이야기다. 순자산 숫자 하나가 우리가 살아온 시간, 일해온 방식, 선택해온 삶을 말해줍니다. 내 나이대 평균에 얼마나 가까운가? 내 자산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건 단순히 더 많이 벌자가 아니라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게요. 순자산이 적다면 절망하기보다는 전략을 바꿔라. 순자산이 많다면 안심하기보다는 유지 전략을 세워라. 지금 당신의 자산은 숫자 위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순자산 이야기의 다음 챕터를 써 내려가길 응원합니다.